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다음 달에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요.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며칠 안 남았죠. 6월이. 군사 정찰 위성 1호 발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진짜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북한은 쏠 거예요. 네네. 우리도 위성 쏘잖아요. 예예. 자기들도 그럽니다. 왜 당신들은 쏘고 우리는 못 쏘게 하냐 하는 건데 어디까지나 정찰 위성이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상 ICBM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이고 그 발사하지 마라. 미국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이 남북 간의 대화는 깨진 거고 네. 또 북미 간에도 깨졌어요.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 정찰 위성 발사를 검토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북한과 접촉을 하자라고 네. 했더니 북한에서 화답을 해주잖아요. 조일 두 나라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왜 뭐 그 얘기로 가면 왜 북한에서도 만나려고 한다고 보세요?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8월 달에 네.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 사장단들과 함께 평양을 갔습니다. 예. 그때 2000년 7월, 8월 초에 우리 한국 언론을 보면은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3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한 3시간 반 와인을 마시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현금 2억 달러 플러스 뭐 차관까지 해서 5억 달러 아니었어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현금 30억 달러냐 이렇게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저에게 고이즈미 일본 총리하고 자기가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네. 청구권 자금으로 전쟁 보상비죠.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가 70억 달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다. 우리가 100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으로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 통신, 철도, 항만 등을 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도 일본이 북한을 접촉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전, 이건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전에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북한 너희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한 70억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랑 같은 금액이네요. 70억 달러. 70억 달러죠. 예, 예.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나온 얘기는 3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났다. 더 올라갔네요. 인플레이션이 3배가 지났다. 됐네요.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가장 다급한 게 일본 국민들이 납치되신 분들을 찾아와야 되고 예.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유고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일본 내각의 수건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한 3, 4년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요. 거기다가 남북 관계는 전혀 대화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도 일본을 매체로 해서 미국과 접근하고 싶고 돌파구가 또 필요하네요. 그렇죠? 전쟁 보상비도 좀 받고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그런가 하면은 북한도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 일본 기시다 총리도 자기들의 수건인 납치 그리고 시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직접 북한과 거래를 하겠다 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북한으로부터 패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게 추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북한과 일본의 생각이 우리를 빼놓고 직접 만나라는 거 어떤 좀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북한은 필요한 돈이 그리고 일본은 두 가지 목적 아니에요. 네. 자기들 국민들이 바라는 납치하신 분들의 생환 또 시신 유골 반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핵 위협으로부터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북한 일본이 보호를 받겠다.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 북미 대화를 이어주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또 북한은요 과거에도 보면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꼭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 접촉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예.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강대강으로 몰아가면은 만약에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또 한 번 국제사회에서 넌센스가 된다. 네. 지금 사실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작년도에도 사상 최고의 무역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이 미국도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전혀 접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분기에 1, 2, 3월 달에 우리 무역 적자가 224억 달러가 났는데 이 중에 대중 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달러입니다. 네. 80억 달러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6월 말까지 2분기 나오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보십시오. 삼성 제품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이 금년 1분기에 7조 9천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예. 예년에는 얼마를 팔았냐니까는 14조 9,600억을 팔아서 어닝 쇼크가 났죠. 삼성전자가. 46%가 감소된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현대자동차가 철수를 하려고 했지만은 닛산이나 르노나 폭스바겐이나 러시아가 다 팔게 허락해 주면서 우리 현대자동차만 딱 잡아버렸어요. 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던 삼성 애니콜 핸드폰이 21%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도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은 우리 한국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 미일 좋아요. 안보 동맹하는 거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일 편중 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라도 중국을 접촉해서 우리 경제의 물꼬를 터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잘못하면은 북일 대화로 우리 한국은 남북 간에도 패싱 당하고 설자리가 좁아진다. 그렇죠. 예. 미중 다시 다시 재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상무장관들은 이미 만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 미중 간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국은 패싱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대강으로 치닫지 말고 좀 유연한 외교를 그렇죠. 해라 이런 당연하죠.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를 박전 원장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걸프전에 승리를 해가지고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 네. 경제가 나빠가지고 알칸사 무명의 주지사 클린턴한테 대통령 졌어요. 예. 그때 나온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라고 했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사정을 꼭 윤석열 대통령처럼 세게 한 거예요. 해가지고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빠서 IMF 외환위기로 폭망한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